자, 2차 방정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이제 인수분해에 의한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열기와 함께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열기, 다음은 플라톤이 쓴 메논에 나온 소크라테스와 한 소년의 대화를 각색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칠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보실까요? 자, 소크라테스가 소년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생긴 정사각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 넓이는 얼마일까? 했더니 이 소년이 금방 대답을 했습니다. 4입니다. 너무나 쉽게 대답했죠?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또 질문을 했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2배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자, 이 넓이가 4라고 했으니까 2배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8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럼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소년이 금방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넓이가 8인 그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유리수가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넓이가 8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자, 그럼 1번. 자, 이 넓이가 8이래요. 자, 넓이가 8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자, 요게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에 제곱해서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제곱근의 성질에서 봤죠. 무엇을 제곱하면 8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제곱하면 8이 되느냐? 제곱근의 성질이죠. 그럼 x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루트 8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번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2번에 1에서 x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어.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도형에서는 음수의 길이가 없으니까 x는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되냐면 루트 8이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요 루트 8은 루트 8 속에는 제곱수가 들어있습니다. 뭐라는 제곱수가 들어있어요? 4라는 제곱수가 들어있죠.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4는 뭐로 나가요? 2로 나갑니다. 그래서 2 루트 2가 바로 이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왜? x는 뭐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식이 나왔으니까 얘도 2차 방정식입니다. 따지고 보면 2차 방정식 중에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가도록 하죠. 교과서. 자, 그러면 예제 4번을 통해서 어떻게 2차 방정식을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을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 이것을 푸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차 방정식 얘를 인수분해 할 수가 없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는 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결해야 되냐? 금방 우리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풀어볼 수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9x제곱을 남겨두고 상수항을 이항합니다. 그럼 5가 되지.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x제곱은 a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a는 상수니까. 자, 그러면 x제곱을 남겨놓고 양변을 뭘로 나눠요? 9로 나누면 9분의 얼마입니까? 5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정의를 이용할 수 있죠. 무엇을 제곱하면 9분의 5가 되느냐? 아, 이제 보니까 제곱근의 정의구나. 아, 제곱해서 9분의 5는 건 뭐밖에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5만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9는 완전 제곱수죠. 자, 제곱수니까 뭐로 나가요? 3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3분의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대답해주면
플러스일 때 3분의 루트 5,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라는 근이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곱근의 뜻에 의해서,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두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도 1번과 2번을 잘 보면 절대 여러분들 실수 범위 내에서는 유리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수분해에 의해서 풀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제곱근의 뜻을 이용하는 것이다. 자, 그럼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문제 1번의 두 문제를 보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 범위 내에서, 무리수 범위 내에서는 인수분해가 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제곱근의 뜻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제곱근의 정의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하죠? 자, 4x의 제곱 남겨두고 얘를 이항합니다. 얼마예요? 7이 되죠. 자, 그럼 x제곱은 a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x제곱 남겨놓고 양변을 뭘로 나눠요? 4로 나눠주면 4분의 7이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곱해서 4분의 7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4분의 얼마예요? 7이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4는 제곱수예요. 나와야 되겠죠. x는 다시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라는 근이 됩니다. 근이 두 개예요.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 그럼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5x의 제곱 남겨놓고 얘 이항하면 3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5로 나눕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5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제곱에서 5분의 3이 된다는 걸 뭡니까? 제곱근의 정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이고 5분의 얼마입니까? 3이죠. 자, 이렇게 놓으면 얘가 답인 것 같지만 한 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모에 뭐가 있으니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얘를 다시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루트 5분의 루트 3.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루트 5를 분모 분자에다 똑같이 곱해주면 유리화가 되죠. 그래서 x가 어떻게 나옵니까? 분모는 5가 되고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3, 5, 15라는 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 근 아니에요. 요게 근입니다. 예,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된다? 분모의 유리화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다음 2차 방식을 푸시오.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칠판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이것을 이제 2차 방식을 풀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얘를 또 전개하고 해가지고 또 뭐 하는데, 그렇게 전개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전개만 할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어떤 모양으로 2차 방식을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전개가 능사가 아니에요. 아, 잘 보니까 얘는 a의 제곱은, 자, x의 제곱은 a의 모양이구나. 여기도 그런 모양을 고쳐주면 우리가 2차 방식을 풀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x-3의 제곱을 남겨놓고 얘를 썼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뛸 수가 있죠. 제곱해서 5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x-3이라고 쓰고 우변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렇죠? 제곱해서 5가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써주면 되겠지? 자, 우리는 구하려고 하는 건 x-3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x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이항하는데 요 뒤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다? 요 앞으로 옵니다. 예, 앞으로 와서 어떻게 있어요?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어떤 근이냐면, 자, 3 플러스 루트 5라고 하는 근하고
3-루트 5라는 근이 두 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쓰나 이렇게 한꺼번에 쓰나 똑같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 2번으로 갑니다. 마찬가지죠. x-의 제곱을 남겨놓고 얘 이항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x제곱은 a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제곱해서 6이 되는 게 뭐냐? 그럼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려고 해서는 요 2가 넘어가야 되는데 요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 앞으로 넘어온다고 그랬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넘어가면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2 플러스 루트 6이라는 근과 2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근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합니다. 3번으로 갑니다. 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x제곱은 a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요 9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1차적으로. 그럼 x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은 얼마입니까? 9분의 2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제 제곱을 뛸 수가 있죠. 제곱해서 9분의 2 뛰는 게 뭐냐? 그럼 x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는데 9는 뭐로 나옵니까? 3으로 나오죠.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x를 구해주기 위해서 4가 이항을 해야 되는데 요 뒤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뒤로 가도 되지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게 앞으로 와요. 예? 앞으로.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플러스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쓴 거에 불과합니다. 예, 그럼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x-3의 제곱, 완전 제곱식만 남겨놓고 상수를 이항합니다. 16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제곱해서 16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2x-3이라고 나오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4 이렇게 되죠. 자, 여기 4번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예, 왜 그러냐? 무리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무리수가 있는데 얘는 무리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얘 이항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항을 하든 이렇게 여기서 이항하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무리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이항했다. 그럼 2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4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둔 상태에서 2로 나눠요.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얘가 답이 아니죠. 왜? 무리수가 아니니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자, 플러스일 때 얼마냐? 2분의 얼마야? 3 더하기 4니까 7이죠. 또는 마이너스일 때 얼마냐? 3 빼기 4니까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근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무리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무리수가 있으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어느 때고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야 될 때는 어느 때인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돼요. 무리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무리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반드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문제 2번까지 나가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4번, 5번을 이어서 나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